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핫한 이슈이자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뭐지?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근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동차, 의료, IT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인간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미국에서 약 4천 명의 근로자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고를 당했고 또 심지어 미 공군의 가상훈련에서는 인공지능 드론이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해해버렸어요. 네,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거나 또 인간을 대체해버릴 것이라는 미래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터미네이터야, 이거.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잇따른 발달이 과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인류 번영에 힘을 실어줄 신기술일까요? 사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대하고 반기는 시선도 있지만 반대로 두려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은 악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시한폭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인공지능은 이전에 없었던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딥페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위험하죠. 네. 딥페이크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가짜 이미지를 뜻하는데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서 정교한 합성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개인과 사회에게 새로운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딥페이크가 아닌 영상은 무엇일까요? 없는 거 아니야? 오늘 객관식 풍년이네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그럴듯한데?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아니야, things. 아니야. 입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뭔가. Look, instead of being in a war where millions of people, Seoul, you know, is 이건 진짜 25 miles 같은데? away. 아니, 뭔가 여기 Millions 학원이 and 좀 millions, 이상한데? 32 million 약간 people in 다른 것 Seoul. 같기도 하고.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학원이 이상해. Стало тільки гірше. 이거 진짜 어색하다. 아, 완전 Значно 완전. гірше. 진짜 아니야. Більше нема ніякого завтра.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닌데요? І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이것도 Big Dave Matthews guy. 완전 아니야. 내가 크루즈님이 저렇게 노래 하시나요? 그리고 저렇게 젊으시지 않은데. Seems like an angel. 근데 되게 리얼하다. Got your ball, you got your chain. 아니야, 이거.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Do me tight, tightly, yeah, again. Ooh. 근데 저런 주름까지 표현을 한다고? Of course, I don't sing as good as him, 똑같은데요? but 아, 그래요? 네, 정답은 정답은? 바로 이번 트럼프. 와, 진짜구나. 나머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의 얼굴을 가지고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야, 근데 헷갈린다.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등장하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고 맞아. 사람들은 내가 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것도 믿기 힘들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이 파장은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This just in, we can now call the 2024 presidential race for Joe Biden. Bolton, China invades Taiwan.
run by a surge of 80,000 illegals yesterday evening. Officials closed the city of San Francisco this morning, citing the escalating crime. 에? 와우. 신기하다. 근데 씨 근데 얼마 전에 이 딥페이크 때문에 아주 막 미국이 맞아요. 난리가 한참 났었어요. 뒤집었다면서요? 예. 맞아요. 지난 5월 22일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었어요. 진짜 폭발했는데? 영향력 있는 뉴스 채널에서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한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렸대요. 난리 나죠. 와. 이 사례가 첫 번째로 시장에도 이제 가짜 이미지가 엄청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사례죠. 엄청난 성능을 바탕으로 핵무기급 파장을 불러온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라는 회사가 출시한 챗 GPT인데요. 맞아. 전 세계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로 떠들썩합니다. 챗 GPT가 그야말로 동풍입니다. 네, 챗 GPT는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종의 채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GPT는 각각 Generative, Pre-trained,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사람처럼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하면서도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에 도달하는 정말 챗 GPT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요. 막 논문도 대신 써주고 막 이런 줄. 네. 돼? 논문의 요지를 입력해주면 얘가 알아서 초록 요약문도 써주고 그리고 목차도 잡아줍니다. 와. 학교 숙제를 다 대신 해준다고 별의 하네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어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답변해주는 챗 GPT에게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챗 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예술, 창작 분야 특히 이제 그림 같은 걸 어떻게 그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곰돌이 풀을 앤디 월 스타일로 그리고 고흐 스타일로 각각 한번 그려봐 그랬어요. 이거를 못하지 않아? 그렸어? 나온 거 같은데? 오! 나왔다. 앤디 월 스타일? 오, 난해한데? 곰돌이 푸 사간 살짝 보이긴 하네요. 약간 난해하긴 한데 푸가 모이긴 하네. 고흐 스타일 공대 또 알잖아요. 그쵸, 배웠죠 우리. 야, 고흐는 쉽지 않을걸. 오, 나왔다. 이렇게 바로 그린다고? 우와! 와, 되게 예쁘게 나왔다. 와. 진짜 예쁜데요? 와. 챗 GPT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챗 GPT가 질의 답변했던 환각 증상을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해 담당자에게 분노해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뭔 개소리야?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거 갖다 버려야겠는데 이거?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챗 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그 역량 중 하나가 이야기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존하지 않은 것을 실존하는 것처럼 꾸며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관된 정보들을 인출해서 이야기로 엮어내거든요. 그럼 챗 GPT가 했던 거짓말을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형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 멤버. 그 소녀시대 2005년도 아니야 심지어. 제 타이틀곡 대표곡이 봄날은 간다예요. 와 진짜 야, 서툰 이별은 진짜 형은 안 어울리네. 아 웃겨. 그대만 보여요라. 871이면 제 친구인데요? 지원 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챗 GPT의 말을 믿을 정도로 그럴싸한 거짓말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막 지원하는 그런가 건가? 보다. 그런데 사실 챗 GPT의 환각을 우리가 눈치채기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 최근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챗 GPT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송인의 사건과 유사한 이전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어요. 하지만 반대측 변호인과 판사 모두 의견서에 들어있는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견서 안에 있는 판례들이 챗 GPT의 창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판례까지도 가상의 판례를 만들어서 와. 변호사에게 근데 결과물을 준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챗 GPT의 이런 환각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러네요. 그리고 챗 GPT의 혁신적인 발전이 불러온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법적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저작권 논란입니다. 아 이게 또 저작권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챗 GPT는 그림이나 음악, 영상, 시, 기사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챗 GPT가 내놓은 결과물이 기존에 있던 무수한 정보를 학습한 후에 일부분을 교묘하게 응용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 GPT에 대한 저작권 소송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미국과 캐나다의 약 2,000개의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 연합과 일부 언론사들입니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전직 기자 출신의 사용자가 챗 GPT에게 어떤 뉴스를 통해 학습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 뉴욕타임즈 등 수많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학습했다라고 답을 한 건데요. 이에 언론사 기사가 무단 도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을 상대로 한 이런 법적 소송들은 받아들여질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역시 AI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작권 논란과 관련된 소송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범죄 악용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누군가가 챗 GPT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게 가능해? 챗 GPT를 악용하면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잇따릅니다. 챗 GPT가 악성 코드를 만들어내거나 집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보안을 뚫는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챗 GPT의 분석을 토대로 공격 코드를 입력하자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 전송됐습니다. 뭐야? 아우 갑자기 소름 돋았어. 물론 부적절한 요청은 거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질문을 바꾸거나 대답을 유도한다면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챗 GPT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위협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 정규직 3억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왜? 큰일 났어요, 우리는 진짜.
챗 GPT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콘텐츠 부분에서 고임금 지식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직은 물론이고요. 재무 분석가, 회계사, 통역사, 투자 트레이더 등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가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뒤따랐습니다. 단순 리서치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뭐 판사 때문에 아니 판사를 대체됐죠. 챗 GPT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감정이 없이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다 주고 기존의 판례가 이렇게 됐으니 판사가 이것과 유사한 경우는 이렇게 판례를 해주고. 야, 지금 우리 작가님들 되게 걱정하시는 느낌인데. 야 그렇게 따지면 카메라 감독님도 다 긴장해야 돼. 카메라가 다 AI라고 생각해봐. 저희가 교수님한테 계속 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막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서는데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 씨 지적하신 대로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통제가 쉽진 않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전문가들이 챗 GPT-4를 넘어서는 고강도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을 중지하자는 공개 서한도 발표했어요. 해야 돼 이거. 그리고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오픈 AI 초기의 투자자였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들고 개발자들이. 그거를 막자고요. 되게 위험성을 안 거지. My worst fears are that we, the field, the technology, the industry,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world. I suddenly realized that maybe the computer models we have now are actually better than the brain. Then maybe, quite soon, they'll be better than us. It could be terrible, and it could be great. It's not clear. Right. But one thing is for sure, we will not control it. 니디 씨 근데 인공지능에 대적하기 위해서 또 좀 황당한 아이디어를 좀 제시한 사람이 있다고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넣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인공지능이 계속 인간의 지능을 넘어가니까 그럼 우리 또 밀리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을 같이 연결시켜서 훈련시키자는 그런 아이디어였고 근데 뭐 역시 거기서 거절당했죠. 그건 로봇이죠. 인간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발전을 거듭해 왔는지, 현재 인공지능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도록 합니다.